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몽실맘이 10시 5분을 가리키는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갈수록 달러굿도 꿈 백화점 이야기는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지금 인스타에나 다른 곳에서도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들 나와요. 몇 분 만에 읽었다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꿈이든 간에 그 꿈을, 물론 가능성이 있는 꿈이죠. 그런 꿈을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달러구트 백화점으로 달려가 볼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띵동 201번 손님께서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의 값으로 설렘이 소량 도착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고에 있던 그 병들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맞아, 이제 이해하는구나. 세상 참 좋아졌다니까. 옛날에는 직접 옮겨 담다 흘리는 양이 더 많았어. 꿈값이 도착할 때마다 저를 이리저리 들고 다니면서 재느라고 하루가 다 갔지. 그런데 달러구뚜님은 이 설렘 한 병을 대체 어디다 쓰시려는 걸까요? 페니는 일전에 은행에 가져갔다가 도로 가져온 그 병이 신경 쓰였다. 병은 아직 프런트에 그대로 있었다. 달러구뚜가 쓸 때가 있다면 분명 요긴하게 쓸 거야. 외도 아주머니가 장담했다. 출근한 여자는 잡생각을 버리고 일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매일 밤 그 남자의 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생각할수록 받아들이기 힘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짝사랑을 하는 건가? 그때 파티션 너머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영씨, 오늘 현종석 씨 미팅하러 온 날 아닌가? 오전 9시 55분, 보통 10분 전에 칼칼이 회의실에 도착하는 사람인데 늦으면 연락이라 줄 텐데 여자는 의아했다. 그리고 때마침 여자의 자리에 있는 전화벨이 울렸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터스트리 현종석입니다. 헐레벌떡 뛰고 있는 듯 숨을 헐떡헐떡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자료에 차에 두고 내려서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방금 대답이 너무 쌀쌀맞다고 생각하며 재빨리 덧붙였다. 부장님께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여자는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만지작거렸다. 평소와 다르게 조금 상기된 톤이 목소리를 듣자 또 속수무책으로 설레고 말았다. 됐어. 일하는 데서는 일이나 하자. 여자는 계속해서 마음을 다잡았다. 10시 정각. 사무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들어왔다. 여자는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겨눈질로 남자를 홀게 보았다. 서두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뛰어왔는지 양쪽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남자의 눈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방심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다. 여자가 시선을 피하기도 전에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꾸벅 묵례를 했다. 남자의 양쪽 볼에 깊은 보조개가 패였다. 보조개는 반칙 아니야? 여자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남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기분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예전에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다가 찜찜하게 잠에서 깨었던 것이다. 누구 잘못으로 어떻게 헤어졌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 됐고 이렇게 꿈에 나와도 전혀 그립거나 미련이 생기지도 않았다. 다만 아직도 꿈에 나온다는 사실이 떨떠름할 뿐이었다.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예전 여자친구가 꿈에 나오고 있었다. 정말 구질구질한 무의식이군. 그날 남자는 운전하면서도 딴 생각에 잠겨있느라 차에 회의 자료를 두고 내리는 실수를 저질렀다. 회의 시간에는 정말 늦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곧 30살이 된다. 연애도 못하고 일에 대해서도 얼렁뚱땅 시간 약속이나 어기는 30살은 정말로 되고 싶지 않았다. 남자는 다시 주차장으로 내달리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뚜뚜 울리고 달깍 거래처 여자가 전화를 받았다. 네, 기술지원부서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테크 인터스트리 현정석입니다.
숨이 차서 우스꽝스럽게 해객대는 목소리가 그대로 전화선을 타고 여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이게 무슨 꼴이람. 남자는 숨소리를 감추기에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대답했다. 자료를 차에 두고 내렸어요. 10시까지는 도착합니다. 아, 네.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는가 싶었는데 수야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한 번 더 들려왔다. 부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릴 테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상냥한 여자의 말. 남자는 그 순간 오늘 하루에 대한 응어를 받는 것만 같았다. 남자는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페니는 남자 손님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최근에 계속 2층의 추억 코너에서 옛 대인이 나오는 꿈을 사갔던 남자였다. 오늘은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같은 걸로 부탁드려요. 남자에게 멍한 채 대답했다. 페니가 2층으로 안내하려는 순간 근처에 있던 달러구트가 남자 손님을 가로막았다. 손님, 이제 이 꿈은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손님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2년 전에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죠? 제발 헤어진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달라고요. 제가 그랬나요? 2년 전이라면 아마 그 친구가 헤어진 직후겠네요? 그래요. 그리고 한동안 꿈을 꾸고 나면 울면서 깨셨죠? 네, 그런 때가 있었죠. 그리고는 그것도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친구가 나오는 꿈은 꾸지 않았죠. 남자는 대답을 이어나가다가 그러고 보니 이상하듯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꿈을 다시 꾸고 있는 거죠? 손님이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 보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대인이 나오는 꿈을 추천해 드렸죠. 그랬군요. 그리고 손님은 계속해서 꿈값을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꿈에 옛 여자친구가 나와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꿈값을 몽땅 날린 셈이랍니다. 외도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손님께서는 이제 이 꿈을 팔 수 없습니다. 어차피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실 테니까요. 달러구트의 말에 이 남자는 머쓱해하며 대답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잠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는 게 어떻습니까? 밤이 이렇게 긴데 급할 필요가 있나요? 달러구트는 넉살 좋게 남자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프런트에 놔둔 설렘 한 병을 두고 마개를 열었다. 병 입구에서 분홍빛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찻잔 가득 병 속에 액체를 따라서 남자에게 건넸다. 쭉 들이키세요. 차를 다 마신 남자는 들어올 때마다 훨씬 경쾌한 발걸음으로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우유히 사라졌다. 달러구트님, 그 비싼 설렘을 손님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페니가 아까워 죽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짝사랑은 슬프다고 했잖니. 페니가 놀라서 입을 딱 벌렸다. 그럼 저 손님이 201번 단골 손님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달러구트가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 짧고 굵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체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30년 넘게 가게를 꾸려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남자는 이튿날 덧없이 활기차고 산뜻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가슴이 기분 좋게 두근거리는 것이 모두 시작하기에 특별히 좋은 날이 있다면 바로 오늘일 것만 같았다. 그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콧노래를 부르며 샤워를 하러 갔다. 한창 샤워기 물소리와 노래소리가 시끄럽게 집안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남자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알람이 울렸다. 핸드폰이 잠금 화면에는 긴 메시지의 앞부분만 겨우 보였다.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남자친구랑 어떻게 만났어? 내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연락했어. 같이 밥 한번 먹을 수 있냐고. 진짜? 너 그런 거 절대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게 말이지,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도 바뀌더라고. 거절당할까봐 무섭지 않았어? 그것보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 심지어 회사 거래처 사람이거든. 와, 정말 어지간히 마음에 들었나 보네. 나 그때 메시지로 연락해 보내놓고 핸드폰 껐잖아. 답장 안 올까봐 겁나서. 2시간 있다가 켰었나? 아무튼 나중에 한 소리 들었어. 먼저 연락해놓고 사라지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지금 어때? 그때 먼저 연락하기 잘한 것 같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태어나서 잘한 일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 아니 세 손가락 안에 들려나? 그 다음 예지모 3번째. 페니가 일을 시작한 지도 3개월째 접어든 7월이 맑은 아침. 거리에는 장사를 시작하려는 상인들과 사람들이 아무데나 벗어놓은 대여용 가운을 수거하러 다니는 녹틸 루카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페니는 카페에서 산 두유라떼를 홀짝홀짝 마시며 출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 앞에 다다랐을 때 오늘은 꽤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24시간 열려있는 가게의 특성상 모든 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교대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할 일도 없었다. 페니는 좀 더 햇살 아래서 여유를 만끽하기로 했다. 거리 중심에서 위용을 뽐내고 있는 5층짜리 목조 건물, 꿈 백화점. 역시 놀면서 바라보는 가게의 모습이 훨씬 더 근사했다. 하지만 가만히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페니, 일찍 잘 왔어. 얼른 들어가서 이것 좀 봐.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2층 매니저인 비고 마이어스가 페니어에게 소리쳤다. 마이어스는 한 손엔 물러터진 복성을 들고 다니는 다른 한 손으로는 더워 죽겠다는 연신 손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아, 네네네. 페니는 여덟결에 대답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가게 안에는 전에 없던 시큼털털한 과일 풋내가 진동했다. 1층 로비에는 복숭아, 살구, 아래 큼직한 청포도 등 온갖 과일이 주렁주렁 장식되어 있었다. 얼굴을 아는 직원들이 없었다면 모르는 농부의 과수원에 잘못 들어온 줄로 착각하기 딱 좋았다. 비고 마이어스뿐만 아니라 각 층에서 착출된 직원 몇몇이 로비로 내려와 과일을 매달고 잎사귀를 장식하고 바닥을 더럽히는 낙과들을 처리하느라 바빴다. 그리고 그 중에도 전혀 의외의 일꾼들도 있었다. 모테일, 제발 레프라운 요정들은 자기네들 가게로 돌아가라고 해줘. 대체 왜 부른 거야? 3층 매니저인 모그베리가 모테일에게 쏘아붙였다. 모그베리님, 저는 하늘을 알 수 있는 친구들이 바로 옆 가게에 있는데 굳이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하나 싶어서 부른 거예요. 이 친구들도 승낙했고요. 보세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모텔이 천장을 가리켰다. 로비 천장에는 한 뼘 크기의 레포란 요정들이 2명씩 짝지어 자기네들 몸집만 한 청포도를 매달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페니가 보는 것만 해도 벌써 청포도 5송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심지어 한 송이는 지나가던 손님 머리로 떨어졌다. 아야! 어머나 죄송해요 손님 괜찮으세요? 로비는 보시다시피 어수선하니 2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겠어요. 손님 곁에 있던 외도 아주머니가 대신 사과했다. 이게 다 뭐예요? 페니가 떨어진 청포도를 주워들고 말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시는 날인데 못 들었어? 모고베리가 과일 상자를 접으면서 대답했다. 그녀의 잔머리는 오늘따라 더 부스스하게 삐져나와서 거의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길래 이렇게나. 페니의 무릎은 모고베리 볼요령이 가로막혔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버려야겠어. 코코 여사님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잖아. 모고베리가 포를 빼찔렀다. 그녀는 이제 과일 상자 대신 롭에 쌓이는 꿈 상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페니는 구말 없이 양팔을 걷어들고 모고베리를 도왔다. 채 마시지 못한 그녀의 그 두유 라떼는 프런트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페니는 다음부턴 근무 시간 전엔 쓸데없이 가게 앞을 서성거리지 않게 놀아 굳게 다짐했다. 모고베리님, 버리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5층에 두고 할 일을 막 팍팍 높여서 팔면 잘 팔릴 거예요. 모텔이 장식하고 남은 청포도를 오물거리며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민소매 티셔츠에 앙증맞은 가죽조끼를 입은 래플 나온 요정들도 청포도 하나씩 품에 안고 오물거리며 그의 주위를 알고 있었다. 제발 모텔 아무리 5층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꿈을 판다지만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 정도면 냄새며 새새 색감이며 뭉텅뭉텅 다 날아가는 무슨 꿈인지 모를 거라고. 이런 거면 알아서 팔지 말아야지. 달라구뚜님이 알면 불같이 화낼 거야. 게다가 이간 아간의 코코아 우리 가게에서 이런 저질 꿈을 판다는 것을 알면 상상만 해도 끔찍해. 우리와 더는 거래하려고 하지 않으실 거야. 어차피 손님들 대부분은 잠에서 깨면 기억도 못하는데요 뭘. 맞아 요정들이 맞장구 쳤다. 그들은 더 얘기하려다가 모고베리가 살벌하게 미간을 찌푸리자 입을 딱 다물었다. 페니는 방금 그들에 대해서 언급된 이름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아가네 코코아라고요? 오늘 그분이 오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그분이 좋아하시는 분위기로 꾸미고 있지. 새콤달콤한 과일을 정말 좋아하시거든. 이번에 특별히 달러구토님이 부탁으로 꿈도 잔뜩 가져오신다지 뭐야. 이런 날은 정말 설렌다니까. 여기서 일하기 정말 잘했어. 우리가 언제 아가네 코코를 실제로 만나보겠니? 아가네 코코. 아가네 코코라면 연마을 꿈 시상식에서 그랑프리 10번도 넘게 수상한 일명 전설의 꿈 제작자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태몽을 만드는 유일한 꿈 제작자였는데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유명 인사였다. 모그베리 말처럼 페니는 잡지나 텔레비전에서 그녀를 봤을 뿐 실제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자자 다들 거기까지 하고 이제 퇴근할 사람들은 퇴근하도록 하지. 이거 참 일이 너무 커졌군. 사무실에 있는 줄 알았던 달러구트가 산더미 같은 빈 상자들 사이로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는 평소 즐겼던 와셔츠와
카디건 대신 작업용 점퍼를 입고 있었다. 넉넉한 옷을 입고 있으니 평소보다 더 말라 보였다. 계속 여기서 계셨던 거예요? 페니가 그의 앞을 가로막은 상자들을 치워주었다. 아가네 코코를 위해 로비를 장식하자고 한 게 내 아이디였어. 가짜 과일 몇 개만 입구에 달아놓을까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지 뭐냐. 자자 다들 퇴근하세요 퇴근. 달라붙은 허리가 뻐근하니 꼬리뼈 쪽등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그런데 퇴근하려는 그의 말엔 직원들은 아무 미동이 없었다. 미동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를 보고는 입을 딱 벌리고 돌처럼 굳어 있었다. 페니는 그들의 시선이 멈춰있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자그마한 할머니와 눈이 딱 마주쳤다. 그녀는 수행원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던 참이었다. 페니는 사람들이 왜 돌처럼 굳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자꾸 외선 아카네 코코가 뿜어내는 기운은 말문을 막히게 했다. 신비롭고 이상한 기운은 마치 그녀 주위에서만 시간이 거꾸로 갔다. 빠르게 흘렀다 하는 것 같았다. 모든 동작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는데 정신을 차리니 그녀는 이미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아가네 잘 지냈나? 달러구트가 그녀를 발견했다. 나의 오랜 친구 작년 정기의 1호 처음 보는군. 과일 향기 가게 보니까 정말 황홀하군. 코코가 주렁주렁 배달린 과일들 보고 한탄했다. 달러구트는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아가네 코코와 악수했다. 다른 직원들 아가네 코코를 보고 양손으로 입을 틀어먹으며 감격했다. 정신없이 날던 레프라운 요정들조차 공중에 가만히 떠 있었다. 운 좋게 그들 가까이에 서 있던 페니는 아가네 코코에게서 풋풋한 과일 향이 난다고 생각했다. 그건 장식한 과일들의 냄새보다 더 진하고 풍부한 냄새였다. 그리고 아주 포근한 인상과 얼굴 곳곳이 깊은 주름과 대비되는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살은 마치 뽀얀 아기 그것과 같았다. 뛰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수행원들은 고급 비단 보자기로 쌍꾸러미들을 양손에 묵직하게 들고 있었다. 달러구트 약속한 물건이야. 별 볼 없는 물건이지만 잘 팔아줘.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별 볼 없다니 얼마나 귀한 상품인데 우리 가게 맡겨줘서 고맙네. 달러구트가 꾸러미 하나를 들어보이며 대답했다. 페니는 이 상황이 너무도 궁금해서 입이 근질거렸다. 모구베리 매니저님, 저게 다 태몽일까요? 태몽은 예약제로만 판매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미리 만들어두고 파는 게 가능해요? 모구베리는 비단 보자기를 쳐다보더라 페니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매니저님, 그러니까 제 말은요. 누군가 임신을 해야 태몽을 받는 거잖아요. 누가 아기를 가질지 어떻게 알고 미리 만들어 두느냐는 거죠. 페니는 이야기할 적 새삼 놀라웠다. 그러고 보니 태몽이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보통은 자신이 임신한 줄 모르는 상태에서 태몽부터 꾼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 저건 태몽이 아니야. 태몽을 만들고 남은 자투리지. 모구베린 세변에 걸린 사람처럼 시선을 꾸러미 쪽에 두고 입만 뻐끔거렸다. 만들다 남은 자투리뇨. 그런 걸 어디다 써요? 내가 방금 물었지. 누가 아기를 가질지 어떻게 아냐고. 모구베리가 이야기 클라이맥스를 들려주기 전에 좀 뜸들인 이야기꾼처럼 눈을 가늘게 떴다. 왜 생각해보니 이상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미래의 일을 꿈에 담는다는 게. 바로 그거야 미래의 일. 네? 태몽은 일종의 예지몽이야. 그렇잖아? 아기가 생길 걸 미리 알고 꿈을 만들어 놓는 거니까. 예지몽이요? 페니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가네 코코는 첫 번째 제자의 먼 후손이래. 시간의 신과 새 제자 이야기에서 미래를 맡아 다스리던 그 첫 번째 제자 말이야. 너도 그 책 읽어봤겠지? 아무튼 미래의 장면에 머릿속에 마구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단편적인 장면이야. 큰 사건의 기운을 느낄 수 있대. 특히 새로운 생명의 기운은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느껴진대. 그래서 아가네 코코가 태몽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 신기하지? 그렇다면 저건 페니가 아가네 코코의 꾸러미를 가리켰다. 그래, 만들자 남은 자투리라고는 하지만 저것도 분명 예지몽일 거야.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페니는 첫 번째 제자의 후손과 세 번째 제자의 후손이 정답게 이야기를 나눈 역사적인 현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예지몽이 가득한 놀라운 현장이 있는 셈이었다. 페니는 신비로운 동화 속 한 장면에 비추고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예지몽일까? 저것만 있으면 나도 내 앞날을 볼 수 있는 걸까? 페니는 입을 해벌리고 이름 모를 미래의 남편과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벌써 가려고? 이거 섭섭해서 어쩌나? 페니 상념을 깨뜨린 것은 달러구띠 풀죽은 목소리였다. 내 꿈을 기다리는 부부들이 많아. 부지런히 일해야지. 몇 달 뒤면 정기총회가 있을 테니 그때 보도록 하지. 아무튼 반가웠네. 달러구띠 그리고 고마워요 직원분들. 이 늙은이 때문에 아무래도 고생을 한 것 같군요. 아가네 코코가 주렁주렁 달린 과일 장식들과 땀에 전
직원들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다. 직원들은 전혀 아니라는 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럼 과일이라도 가져가게. 얼른 담아줄 테니 가져가서 먹도록 해. 달라붙더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코코의 수행원들이 과일 장치를 빼내어 박스에 차곡차곡 담았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박스채로 과일을 건네주었으면 바닥 더러워질 테니도 없고 얼마나 좋아. 2층이 비고 마이어스가 복숭아집이 문득 묻어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손수건에 닦으면서 중얼거렸다. 아간의 코코와 수행원이 돌아간 뒤 2층 직원들이 대화력으로 로비는 순식간에 원래 깔끔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들은 개운한 표정으로 2층으로 돌아갔다. 달러구뚜는 아간의 코코가 두고 꾸러미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나머지 직원들을 겨우 돌려보내고 외도 아주머니와 페니와 함께 꾸러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너도 이 꿈이 탐나는 모양이구나. 아주머니 당연하죠. 사람이란 모두 그럴 거예요. 페니는 살짝 흥분해서 큰 소리를 냈다. 그들은 꾸러미에서 꺼낸 꿈 상자들을 비어있는 판매대로 옮겼다. 그리고 페니가 종이에 또박또박 글씨를 써서 붙이는 것으로 판매 준비를 마쳤다. 예지몽 한정 수량 입고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만 이따가 다시 올게요. 안녕.